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소식에 따라 변동성 강한 최근 날씨를 보이고 있는 우리 증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스마트폰 관세 면제 조치에 이어서 자동차 일부 부품에 대한 관세 유예를 시사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 안에서 온화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실 텐데요. 먼저 LS 에코에너지와 LS 등 이 LS 그룹주와 가온전선, 일진전기 등의 전선주에는요. 오늘 온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LS 에코에너지 두 자릿수대 급등 보였는데요. 전날 자회사 베트남 생산법인이 필리핀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전력 케이블을 공급한다고 밝힌 영향을 받고 있고요. 전날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하루 이틀 내로 알래스카 LNG 관련 한미 간의 화상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고하면서 오늘 하이스틸은 20%대 급등, 대동스틸과 넥스틸, 휴스틸도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TO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으로요. 관련주들에도 온기가 감돌고 있고요. 이재명 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일정으로 방문한 기업이 AI 반도체 팹리스 퓨리오사 AI로 알려지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들 지난주부터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날씨 보실 텐데요. 오늘 동원 산업에 쾌청한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식품 사업 강화를 위해서 계열사인 이 동원 F&B를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완전히 날씨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는 브릿지 바이오인데요. 오늘 자사의 특발성 폐섬유증 신약이 임상 2상에 실패했다는 소식과 함께 장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거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였습니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하스탁도요.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에 일단 온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금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반적으로 이게 시장이 움직이는 거 보면 코스닥이 약하지 않습니까? 네.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바이오 업종들이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안 좋으면 코스닥은 지수가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오늘 새벽에 알려진 그 미국의 트럼프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관세를 유예하겠다. 그러니까 즉 아예 이번에 아예 그 상호 관세나 이런 관세 문제에 있어서 자동차 부분은 말 그대로 관세 부분을 빼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거의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출에서 비중이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그중에서 또 미국 시장이 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1년에 한 100만 대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울산항에서 나가가지고 그쪽으로 수출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데 관세를 매긴다고 그러면 그만큼 이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내에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자동차 부품들에 대해서 미국 GM이나 포드나 클라이슬러, 그러니까 스텔란티스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자동차 회사들은 이 체제를 해외에서 수입해 와서 이 국내에서 뭐 조립을 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이 생산 그 공급망을 바꿔왔습니다. 그러면서 비용을 줄여왔죠.
그런데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라고 하니 이 부품 공급망을 하루아침에 갖추긴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반발을 해서 이 덕을 현대차와 기아도 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와 기아도 알라바마와 조지아주에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뜻을 다 종합해 보면 트럼프의 입에 시장이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려가고 하는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현금을 좀 쥐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은 안전하게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모두 다 확실해지려면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 무역 협상, 이게 관세 협상이 제대로 타결이 돼야 되고 그렇게 끝났을 때 안심하고 그때부터는 좀 긴 안목으로 보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스마트폰 관세 면제 조치에 이어서 자동차 일부 부품에 대한 관세 유예를 시사했고요. 그러면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와 같은 자동차 관련주들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좀 해주셨고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또 오늘 시장 안에서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쪽에서 기회를 찾고 계실지 저희가 준비해 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데일리 아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방위 산업입니다. 관세 정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이 방산주들은 좀 자유로운 데다가 미국 조선업과 재건, 국제 해운업계 첫 탄소세 시행 등의 호재가 더해지면서 방산주와 더불어 조선주까지 이제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방산주 안에서요 하락 반전한 종목들이 눈에 띄거든요. 대응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가 이제 인공지능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공약하면서 퓨리오사 AI에 방문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 속에서 로봇주들 부각받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K 콘텐츠입니다.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파트너님께서 한번 준비해 주신 테마인데 여전히 전망 동일하신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 테마는 저희 방산 업종부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방산주들 안에서는요 이제 장 초반에는 좀 상승세를 띠다가 지금은 하락 반전한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거든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전반적으로 방산주는 지난해 우리 무역 실적을 보시면 숫자로 나온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 섹터 중에 거의 한 8위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없던 숫자고 우리나라 이 방산주들이 그러니까 수출주로서의 위상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걸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주들을 단순하게 우리 국군에게 무기를 제공해주는 이런 역할에서 예전에는 그래왔습니다. 그런 국내 이 방위를 위한 그런 목적보다는 이제는 수출 산업으로서 좀 보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대형주들 할 수 있는 현대 로템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무기를 잘 판매를 하면 여기에 딸려 들어가는 무기 부품들을 생산하는 이 코스닥 상장사들 이런 업체들은 같이 실적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 산업은 전체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지난해 무역 실적에서 이미 숫자로 증명했고 이러한 흐름이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특히나 유럽에서 이 유럽 재무장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트럼프가 이 유럽의 안보는 유럽인들이 책임을 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미국인들의 세금을 유럽인들의 안보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유럽이 이 나토의 방위비 각국 EU 국가들이 자기 방위비를 GDP 대비해서 5%까지 늘리라고 그러는데 하루아침에 방위비를 1%도 안 내던 그 국가들이 하루아침에 5%를 늘리면 다른 복지나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들을 다 깎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심하고 지금 방위비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는 폴란드가 이제 겨우 2% 넘어가 3%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한 1%를 조금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추가적으로 유럽 재무장이라는 걸 들고 나오면서 이 유럽 국가들이 재무장하는 데 있어서 EU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 EU권 내에서 방위 산업을 하는 그러니까 즉 무기를 제조하는 업체에 이런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현대로템이 K2 흑표 전차를 이 폴란드에서 제조하기로 해서 여기에 대한 2차 무역 수출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타결될 경우엔 우리는 폴란드에 우리 무기 공장을 갖게 되는 겁니다. K2 흑표 전차에 대한 SKD와 CKD, 즉 부품 단위나 모듈 단위를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내주면 이거를 폴란드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 수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유럽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뜻은 유럽 재무장에 우리 한국 기업들의 무기가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뜻은 우리 그 방산주들이 유럽을 기반으로 해서 수출을 한 단계 더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기회가 죄송합니다. 폴란드 2차 그 수출 계약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계약이 지금 늘어지고 있습니다. 늘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폴란드가 이 말 그대로 수출 허브가 됐을 경우에 그 마진을 나눠 먹는 것에 대해서 폴란드 기업들이 나름대로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그려지고 있는 것인데요. 궁극적으로 폴란드는 자체 방위를 위해서라도 우리 K2 흑표 전차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1차 수출 물량으로는 적기 때문에 2차 수출 물량이 분명히 그 계약이 돼야 되고 그런 이후에 그 폴란드 공장은 우리나라 그 방산업체들의 유럽 시장 진출하기 위한 허브 공장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으면 K9 자주포를 전 세계 60%를 시장 점유하고 있는 업체고요. 현대 로템 같으면 K2 흑표 전차를 대규모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 로템에 들어가는 인베디드 PC를 이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상장사가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인베디드 PC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라 이 말 그대로 이제 어떤 탱크나 이런 그 장갑차나 이런 데 들어가서 작동을 하는 그 PC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굉장히 악조건들, 왜냐하면 이런 탱크나 장갑차가 야지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야지에서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동이 될 수 있는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 코츠 테크놀로지의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되고 있고 이 우리나라 한국 무기들이 해외로 수출될 때마다 코츠 테크놀로지의 이런 다양한 인베디드 PC가 거기에 함께 팔려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츠 테크놀로지도 한 단계 더 그 매출 외형이나 실적이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면서 방산주들도 이 미국의 이런 트럼프 관세와 한 발 떨어져 있는 그런 산업 섹터로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방위 산업 관련주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전략 세워주셨는데 미국의 관세 정책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는 업종인데다가 지난달 EU가 발표한 유럽 재무장 계획도 호재로 좀 작용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네. 대표가 발표한 이 정책과 좀 맞물리면서 좀 로봇주들 최근에 또 시세를 받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시장 내에서 이 대선 테마주라고 해가지고 네.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대선 후보들이 되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에 시장이 많이 움직입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투자자들이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그 대표적으로 엊그저께 나왔던 K 컨텐츠에 대한 이 발언 이후에 이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을 했습니다. 이 로봇도 마찬가지죠.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엔비디아 CEO가 이 자신들이 만드는 인공지능 AI 반도체가 각각의 로봇들에 들어가서 작동을 하는데 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하면서 이번 CES 2025에서 뒷 배경으로 다양한 회사들의 로봇들을 세워놓고 자신들의 AI 반도체가 여기에 사용이 된다라고 자랑을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했던 게 피지컬 AI라는 겁니다. 결국은 두뇌는 AI가 되고 그 손발은 로봇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손발이 로봇이 되는 그 로봇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무슨 뉴스나 이런 데 볼 때 현대자동차 안에 다양한 산업용 로봇들이 자동차 용접을 하고 있는 사진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 산업용 로봇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 각 가정마다 자동차 한 대를 들여놓듯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나 놓고 그 서비스 로봇인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양한 우리 집안의 가사의 노동을 대신해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아빠들이 제일 싫어하는 청소 같은 것도 이제 대부분 이 로봇 청소기가 아니라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신해주면 좀 더 우리가 이제
뭐 바닥에 돌아다니는 그런 청소기 로봇 말고도 더 다양하고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쓰는 모든 도구를 두 손을 쓰고 두 발로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하게 청소 그 행위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와이프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설거지 같은 것들, 뭐 설거지하는 게 뭐 장비도 있지만 이 휴먼 로봇이 이제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로봇이 그런 가사 노동도 모두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무슨 SF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바로 코앞에 와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가 이미 개발이 됐고 이 기술이 계속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 인공지능 AI를 머리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손발의 이런 로봇들,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주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지금 뭐 테슬라에서 말하기는 자신들이 만든 로봇은 한 뭐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자동차 싼 경차 가격 정도 한 대를 우리 집안에 들여놓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각 가정마다 자동차 한 대와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를 들여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선진국부터 그런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다양한 기능들,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지만 저 움직이는 그 섬세한 움직임 속에는 다양한 모터나 다양한 감속기 같은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 로봇 관련주들 우리나라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장되는 회사로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고 이미 이족보행 로봇을 만들어서 상업화한 전력이 있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인수한 것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 게 2년 전인데요. 그때도 처음에 삼성전자가 곧바로 인수한 게 아니라 이거를 뭐 전환사채 같은 걸 인수하면서 콜옵션을 걸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년 정도 같이 쿠킹하면서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확인을 하고, 삼성전자가 이 로봇 시장이 확실히 선장을 하고 그 로봇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먹을 게 많다고 판단됐을 때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인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계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 내부의 일감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내부의 일감을 받으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매출 내용도 빠르게 개선해 갈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삼성그룹이 나가 있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모두 할 일들이 있는 그런 업체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전히 싼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장성이 대단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전자가 인수하고 나서 다른 우리 그 대기업들도 이러한 M&A를 많이 해내가고 있습니다. SK그룹도 그렇고 LG그룹도 그렇고, 이런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지난 손 마사요시 회장한테 인수한 미국 업체인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올해 하반기에 아마도 미국 시장에 IPO를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로봇 시장도 본격적으로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경쟁하는 시장이 되죠. 경기 침체가 갈 때는 정부가 투자해주는 분야나 대기업이 투자해주는 분야가 그나마도 먹을 게 있는 시장입니다. 투자자들은 돈이 모이는 데를 보시면서 투자를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주들을 잘 보셔야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어서 퓨런티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퓨런티어라는 회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자동차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 그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회사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퓨런티어는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자동차에서 포팅이 될 때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는 것이고, 로봇에 들어갈 때는 이 자율주행 로봇이 되는 겁니다. 이족보행 자율주행 로봇이 우리 집안에서 일을 할 때 알아서 판단해서 움직일 때 이 로봇이 자율적으로 이 집안 내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가구나 사람들을 피해서 자신의 가사노동을 해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이 퓨런티어의 자율주행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건 아직은 입에 잘 붙진 않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만큼, 자율주행 카만큼 이 퓨런티어의 이런 자율주행 로봇에 관련된 기술도 시장을 확장해 간다는 개념에서 이 퓨런티어의 성장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그런 분야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는 자회사로서 원익이라는 원익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이 메타라는 회사와 함께 코어로 이 로봇 손을 만드는, 이 인간처럼 이런 자유스러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로봇 손을 만드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미국의 메타라는 메타 플랫폼하고 같이 하고 있죠.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원익홀딩스는 향후에 원익 로보틱스를 상장을 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원익홀딩스를 잘 보셔야 되고 이 회사 또한 성장성이 높다는 걸 아실 수 있죠. 로봇 분야 전 분야에 걸쳐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최근 K 휴머노이드 로봇 연합 출격 그리고 대한민국 AI 강국 공약 등이 이제 최근 로봇주와 오늘 로봇주의 상승의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파트너님께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 삼성전자와 협력을 맺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퓨런티어와 원익홀딩스까지 좀 기회를 열어두셨어요. 참고해서 대응해 보신다면 또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은 K 콘텐츠 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제도 네. 이 테마에 대해서 좀 그렇죠. 짚어주셨단 말이죠. 전략 소장이 있는 걸까요?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네. K 컨텐츠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웹툰, 웹소설,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그 K-팝,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K-드라마나 K-무비. 이 순서대로 중국 한알령이 해제됐을 때 여기에 중국 시장에 진출해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랑 우리나라는 사회 체제가 참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스토리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드라마나 영화는 맨 나중에 개방을 할 가능성이 크죠. 오늘 가져온 건 바로 맨 마지막에 영상 콘텐츠 쪽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심해지고 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유무역주의에서 우리 한국이 중국과 같은 편에 서서 미국의 이러한 관세 전쟁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뭔가 당근을 줘야죠. 가장 크고 가장 쉬운 게 이런 콘텐츠들을 그 중국 시장에 갖다 팔 수 있는 한알령 해제입니다. 이 한알령 해제는 작년 연말부터 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게임 판호부터 시작해서 이 애니메이션을 중국에서 런칭을 해서 이제 중국에서 개봉을 할 수 있게 극장 개봉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아마도 이 그 경주의 엑스포가 열릴 때, 그러니까 엑스포가 아니라 그 에이펙이 열릴 때 그때 아마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을 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럴 때 선물 보따리로 줄 가능성이 크고 그에 대해서 이미 우리나라 이 드라마와 영화를 제작하는 회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이 한알령 기간 동안 정식으로 발표를 해서 이미 제작이 끝나고 상영까지 한 이후에 남아있는 작품들을 중국에 정식으로 런칭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그 예전에 발표했던 이런 드라마나 영화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영화나 드라마를 갖고 있는 업체들을 지금 관심권에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당장 이 종목들이 파란불을 나온다면 여러분에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파란불에 사서 빨간불에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이 지난 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9분의 1 토막 난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적자를 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측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성장성이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은 늘려가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경기 침체 속에서 광고비도 줄어들고 이 영화 극장을 찾는 그 관객들도 줄어들고 이런 숫자로 나오다 보니 계속 이게 낮아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은 가장 큰 CJ그룹의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갖고 있는 기존의 한알령 그 사이에 발표한 드라마들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드라마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옛날 레몽레인을 인수해서 이정재 배우 쪽에서 인수해서 이름을 바꾼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아티스트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스토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작품이 많은데요. 내년부터 이 회사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내년이 올해부터 올 하반기부터 해서 이 줄줄이 그 대형 작품들을 내놓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A스토리는 작년과 다르게 올해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아티스트 스튜디오 또 A스토리 같은 종목들을 잘 보시면 올 하반기에 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 K 콘텐츠 관련주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응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그 세부적으로 된 드라마나 영화 관련주들에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스튜디오 드래곤과 아티스트 스튜디오, A스토리까지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또 데일리 하스탁 오늘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했는데요. 파트너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네, 답답한 푸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저희 챌린지 룰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을 편입하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주를 제외하고 10주 연속 목표 성공률 13%를 훌쩍 넘기면서 성공으로 마무리를 했던 챌린지인데요. 오늘의 종목 현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공략해 주셨던 태웅과 솔리드입니다. 어제 리뷰하면서 두 종목 모두 홀딩 의견 주셨는데 태웅의 경우 올해 풍력과 조선 부문에서의 동시 성장이 전망되고 국내 조선사향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서 해외 조선사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어서 호실적에 대한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저희 챌린지 안에서는요 3.52%의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솔리드인데요. 미국 5G 주파수 경매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종목 공략을 해주셨고 오늘 거의 3%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챌린지 성공률은 4.4%입니다. 그리고 어제 공략해주신 종목 i3 시스템과 SM입니다. i3 시스템의 경우 자율주행 기술로 알려진 적외선 영상 센서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군수용 적외선 영상 센서와 우주 위성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략해 주셨습니다. 오늘 광부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저희 챌린지 성공률 1.9%입니다. SM은요, 2분기 소속 가수들의 음반이 발매될 예정이고 그룹 내에 또 중국인 멤버가 다수 포진되어 있는 남자 아이돌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데뷔할 예정이다라는 말과 함께 공략해 주셨습니다. SM 역시나 오늘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되고요. 챌린지 성공률 2.08%입니다. 총 4가지 종목이 이렇게 편입되어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누적 성공률 바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성공 과연 목표치를 얼마나 채웠을까요? 확인해 볼게요. 11.9%입니다. 한 2% 남짓 정도 남아있는데 파트너님 모셔보고 또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들 나눠볼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이틀 차잖아요. 챌린지 진행 일수가요. 11.9%의 주간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부터 좀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성공률 자체는 이제 11%가 조금 넘어가면서 한 2% 조금 안 되게 남았습니다. 근데 시장 자체가 한번 눌리게 됐을 때에는 이런 종목들이 수익률 자체가 다시 한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종목들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가장 첫 번째로 할 종목은 바로 태웅입니다. 태웅의 경우에는 오늘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전 거래일 장중 2%대라는 갭상승에 이어서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3%대가 넘어가는 상승세로 전 거래일의 고점을 경신을 했죠. 오늘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 중에 하나가 자, 중요 라인대를 확실하게 넘겨줬습니다. 보시면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시면 좀 선들이 많아서 여러분들께서 보기가 복잡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색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5일선이 분홍색이고요. 이 10일선 파란색, 240일선이 검정색, 60일선이 초록색, 120일선이 회색입니다. 보시면 이 20일선, 이 중심선이 보통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과 이 이동평균선 21선이 동일한 선입니다. 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 21선과 중심선이 각각
오늘 완벽하게 돌파를 냈습니다. 보시면 이 주황색 선 거기다가 파란색 선 그다음에 이 검정색 선 세 선이 뭉쳐 있죠. 이렇게 이격이 좁혀져 있는 상태로 이 5일선이 세 선을 모두 다 돌파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돼요. 오늘 이미 이 5일선이 10일선을 돌파에 성공을 하면서 이 21선과 241선 각각의 단기 이동평균, 중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모두 다 한꺼번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장중에 3.59%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대까지 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보았을 때 충분히 전 고점까지도 돌파하는 모습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한꺼번에 돌파했을 때 이격을 좁힌 다음에 돌파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시세가 분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이 수축에 이어서 확장 국면에 진입했을 때에는 추세적인 상승 랠리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흐름들 수익권대에서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인 솔리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의 경우에는 어제는 조금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지만 오늘은 상승 흐름을 좀 더 반납하는 모습이죠. 장중 0.61%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다가 현재는 마이너스 0.45%. 약보합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 거래일 기준으로 3.12%에 대한 상승 흐름이 이어서 오늘 소폭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일 연속 오늘 양봉이 이어졌습니다. 오늘까지 양봉이었으면 6일 연속 양봉이었을 텐데 현재는 음봉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닥 2025년도 4월 7일과 8일 그리고 4월 9일입니다. 이 당시 때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서 하락했을 때에도 5,800원 라인대를 지켜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졌고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랠리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슈팅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거래량 자체가 동반이 되어야 추가 강한 슈팅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거래량 기준을 잡아드리면 2025년도 1월 24일이죠. 장중 17%대까지 급등했던 날입니다. 이날 장중에 거래량 동반됐던 거래량이 한 3,200만 주 정도 돼요. 3,3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80%의 거래량 기준을 잡으면 한 2,500만 주에서 2,700만 주 정도의 거래량만 동반이 되어도 전 고점 상회하는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량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인 i3 시스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은 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종목이죠. 어제 장중에 5.37%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추가 상승이 더 이어지면서 종가 고가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0.94% 현재는 0.76%에 대한 플러스 흐름. 지금 호가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 뭐 프리마켓 거기다가 정규장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보합권대의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이 흐름들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좀 더 제한되기 때문에 바로 급등은 좀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어느 정도에 대한 거래량이 나와줘야 되냐 기준을 잡아드리면 2025년도 2월 12일이죠. 장중 29.85% 상한가 갔던 그 날에 거래량이 장중에 130만 주 정도 동반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다 80만 주, 80%의 거래량이죠. 한 100만 주에서 110만 주에 대한 거래량만 동반이 된다면 장중 26만 1,000원 라인대를 상회하는 슈팅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는 제한된 거래량으로 인해서 제한된 흐름을 보이지만 향후 거래량 유입 확인하면서 슈팅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인 SM 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은 오늘 마켓 나우 2부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종목이죠. 특히 이 종목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설명을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NCT의 이번 선주문 예약 건수가 121만 장, 음반 판매가 121만 장입니다. 이 선주문만 그러는데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동방신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니까 동방신기 4집 앨범 미로틱 주문 그 앨범이
50만 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그랜드 뭐 석권 그랜드 뭐였죠? 그래서 네, 그랜드슬램 모든 참사의 모든 대상을 다 달성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정말 어마어마했던 동방신기가 50만 장을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NCT가 선주문만 121만 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앞으로에 대한 실적 흐름까지 거기다가 이제 이 NCT라는 그룹뿐만 아니라 에스파 거기다가 라이즈까지 이 중국의 한한령이 해제가 됐을 때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여기에서 공연까지 진행을 하게 됐을 때에는 모객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SM 같은 경우는 좀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차트에 대한 관점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오늘 반등이 나와줘야 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장중에 2.86%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고요. 자, 보시면 중심선입니다. 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과 22동 평균선이죠. 이 라인대에서는 현재 오늘도 2%까지 반등이 이어지면서 과거에 이 2025년도 4월 9일, 10일, 그 다음에 11일, 그리고 최근 14일까지 중심선을 종가선으로 지켜주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이 단기간의 조정 파동에 이어서 조정 파동을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오늘의 변곡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 상승 포인트, 이제 상승 파동에서는 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랠리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홀딩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챌린지 안에 일단 4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고요. 4가지 종목 모두 손절이나 익절 처리 없이 저희 홀딩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파트너님 투자 전략에 대해서요. 더 구체적인 피드백 받기 원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무료교육방 참여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하단에 보이는 이제 QR코드가 나갈 겁니다. 이 QR코드에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그 링크에서 제 여러분들께 앞서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응 방안 잡아드리고요. 오늘도 휴스틸뿐만 아니라 동성 화인텍, 특히 휴스틸은 11% 이상 급등에 성공을 했죠. 이렇게 동성 화인텍도 추가 급등에 성공을 하면서 각각 15%, 17% 이상 수익권대 달성을 했는데요. 이런 종목들 1차 정리 이후에 2차까지 목표를 잡아야 나가야 될지 1차 정리로 마무리를 져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2시 15분에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함께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대형주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한번 더 자세하게 잡아드리는 시간 가져갈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매매 기법 참고해 보셔서 직접 종목들을 선정해서 매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설명을 진짜 세세하게 해주시거든요. 시장 흐름에 맞는 투자를 좀 진행해 보실 수가 있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시청자분들이 직접 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분석하는 안목을 또 기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트너님 저희가 오늘 또 새롭게 2가지 종목 편입을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떠한 종목 또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2가지 종목은 LS 마린 솔루션과 HL 만도 2 종목을 선정해 왔습니다. 이 가장 먼저 LS 마린 솔루션의 경우에는 해저통신망 건설 업체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호재가 계속해서 잇따라 줬었죠. 거기다 뿐만 아니라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메타, 구글, 아마존 등이 이 해저 케이블에 조 단위로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국내 유일 해저 케이블 매설 업체인 LS 마린 솔루션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회사인 LS 전선이죠. 이 LS 전선이 영국과 아이슬란드 간 이 HVDC의 해저 케이블을 독점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빅테크 기업들과 해저 통신 케이블 공급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회사가 협의를 했고 자회사인 LS 마린 솔루션의 매설 업체 그 공급 기술에 대한 추가 수주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우리나라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상승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태안 뿐만 아니라 영광, 그다음에 안망들의 이제 해상, 풍력 등 5개의
사업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수주를 쌓아갈 수가 있는 상황에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드디어 이 MACD 오실레이터가 양봉으로 전환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흐름이 이어졌냐면 2025년도 2월 19일 날 시가 기준으로 파동의 고가를 이어봤을 때 이 고점 라인 때 단기간의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2025년도 4월 11일 날 장중 5%대라는 강한 상승 흐름으로 넘겨졌고요. 그 이후에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이 이어졌죠. 오늘도 장중 5.21%까지 강한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과거에 2025년도 3월달 파동의 저점 구간이죠. 이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전 거래일 날 살짝 올라와 줬고요. 오늘 확실하게 안착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안정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흐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상승하는 흐름들을 이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간혹가다 상승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한 번씩 언급해 드리죠.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보시면 2025년도 4월 달입니다. 자, 제가 하단에 스토캐스틱을 보시면 4월 2일 날 이 침체 구간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4월 9일 날 침체 구간이 완만해지는 모습이죠. 근데 가격 자체는 더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은 하락했는데 하락 탄력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이 상승 탄력이 더 상승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5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하는 흐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앞으로에 대한 추세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 보면서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6,700원, 손절가는 13,7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이번 주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 만나볼 텐데요. 바로 다음 종목은 HL 만도입니다. 이 HL 만도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 핵심 센서, 차량 센서부터 해서 제어 기능을 포함한 이런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제 HL 만도는 조금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은 제가 처음 1313 챌린지를 처음 여러분들과 함께 했을 때 가장 먼저 소개해드렸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제가 좀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HL 만도의 경우에는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락을 굉장히 깊게 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관세 때문이었죠. 하지만 오늘 전거래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이 관세를 갖다가 유예시킬 수 있다, 조절하겠다라는 스탠스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멕시코와 캐나다에 있는 공장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기까지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었는데 이 관세를 갖다가 강하게 매겨버렸을 때에는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좀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완화시켜 준다는 스탠스를 밝혀주면서 드디어 이 자동차 관련 업종들의 상승세가 이어졌죠.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쪽에 있는 HL 만도까지 이런 강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또 미국에서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지속 성장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올해부터는 북미 전기차 시장의 확대가 됨에 따라서 신규 수주까지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 이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고객사가 미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도 이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중국에 대한 성장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이 미국에 따른 관세 리스크를 좀 더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HL 만도는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지켜보셔도 굉장히 좋을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요. 작년 연간 수주액이 17조입니다. 17조 6천억인데 올해 작년에 목표치를 17% 이상 초과한 만큼 올해 수주 또한 굉장히 초과 수주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에 대한 성장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정해 왔고요.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가파른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2025년도 3월 25일 날 장중 10%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지만 이 상승폭을 모두 다 뱉어냈어요. 그리고 2025년도 3월 27일 날 장중 7%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전 저점을 훼손을 시켰죠. 그 다음에 2025년도 3월 28일 날 확실하게 이탈을 확정 지어주면서 이 당시 때까지만 하더라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이때 28일 날에는 정리를 해주셨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정리를 못하셨던 분들은 피해가 좀 심하셨을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았을 때 좀 더 차트를 길게 보자면 2025년도 4년도 8월 달 저점부터 이어온 이런 상승 파도, 저점과 저점을 잇고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 상승 채널 안에서의 상승 흐름은 이제는 잊어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자, 저점을 올리는 이제 저점 파동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올리는 상황에서 이 상승 라인대 단기적인 조정 추세를 벗어나는 흐름이 최근에 이어졌습니다. 2025년도 4월 10일 장중에 15%대까지 급등에 성공을 하면서 넘겨줬고요. 그 이후에 조금 늘렸지만 장중 4월 11일 기준입니다. 5%대에서 마이너스 4%대까지 고가 대비해서 저가가 10%나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기 저항 라인대를 지지 라인대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장세는 제한되는 선에서 다음 거래일 장중 1.5% 그리고 오늘까지 5% 이상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흐름 안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저점을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에도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고 그 이후에 점진적인 상승 랠리 이어가면서 오늘 이 2025년도 4월 11일 장중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눌렸지만 다시 한번 탈환을 해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적인 상승세 좀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하단에 보이는 이 MACD 보시면 MACD 오실레이터가 이제는 음봉 캔들이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봉 캔들이 확실하게 줄어드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MACD 선과 시그널 선이 침체 구간 0선 이하에서 골든 크로스를 잡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단기 바닥 시그널은 확인을 했고요. 따라서 앞으로 된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9,900원, 손절가는 33,600원 기준 잡고 이번 주에 포트폴리오 포함을 시켜서 좀 1313 챌린지 안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HL 만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도 편입해 주셨습니다. 해저 케이블 투자와 관련해서 모멘텀 가지고 있는 LS 마린솔루션, 그리고 해외 매출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는 HL 만도까지 편입해 보도록 하고요. 또 잠시 후에 진행되는 공개 방송이요, 파트너님.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거든요. 어떤 정보나 피드백 받아보실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분께 오늘 현대차가 올라오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현대차에 대해서 이제는 집중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좀 더 다행히도 이렇게 관세가 유예가 되고 완화가 되면서 이 현대차가 강한 상승세가 저가 대비해서 5%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1313 챌린지 안에서는 단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지만 함께하는 온라인 무료 교육방 안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길게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까지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서 전략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못다한 더 깊이 있는 고민들 함께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오은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